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착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들이 하는 말은 따뜻하고 그들이 내미는 손길은 부드러우니까요.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착한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경.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곁에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친구, 선영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나는 네 편이야. 언제나 미경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말하지 않은 고민을 직장 동료가 알고 있었고 그녀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이 반복되면서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흘리고 있다는 것을. 설마 선영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선영은 착한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을 위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일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미경은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을요. 난 그냥 걔가 걱정돼서 그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착한 척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들은 언제나 내 편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고 흘리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뒤흔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어느 순간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들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경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냥 오해일지도 몰라. 자신을 합리화하며 몇 번이나 생각을 고쳐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경이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미경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는 오직 선영에게만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이 조용히 상사에게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물렸습니다. 그동안 흘러나왔던 사적인 이야기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들,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이란 겉으로는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왜 착한 척하는 사람이 위험한지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모든 선택을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언을 듣는 것이 편하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고 모든 결정을 그들의 의견에 맞춰가게 됩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선영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사소한 일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과 연락하는 게 좋을까? 마치 선영이 아니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그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당신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경은 어느 날 오랜 꿈이었던 해외 연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거기 가면 혼자서 잘할 수 있겠어? 외국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힘들어서 후회하면 어떡해?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영과 대화할수록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걸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마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신이 강해지는 순간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책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군주가 너무 강한 신하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은 곁에 두지만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군주는 의심을 품고 유능한 신하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사들은 군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냈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이 성장할 기회를 얻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질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기에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그 걱정이란 정말 미경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감정이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드럽게 말합니다. 네가 걱정돼서 그래.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당신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당신이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경은 자신이 남들보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영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많았죠.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좀 힘들어. 선영은 항상 다정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넌 너무 착해서 그래.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꼭 중요한 순간에 미경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미경이 좋은 기회를 잡으려 할 때마다 넌 너무 착해서 이용당할까봐 걱정돼. 실패하면 힘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미경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넌 너무 여려서 그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언뜻 보면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미경이 스스로를 더 나약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사례는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곁에는 늘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보좌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왕이 자신들의 조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나 신이 아니면 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처음에는 충심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왕은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판단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미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그녀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이 한마디에 미경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늘 당신의 부족한 점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누군가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인지. 셋째,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하세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네 번째,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경은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로 바쁜 생활을 하느라 연락이 뜸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별일 없었지? 미경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 친구들 만나고 왔어. 다들 잘 지내더라. 그러자 선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너한테 예전에 좀 소홀하지 않았어? 예전에는 연락 잘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걸까? 미경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실 동창들과 예전에 조금 서운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말을 듣고 나니 마치 그 친구들이 자신을 진짜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미경은 동창들과 연락할 때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고 결국 그 모임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고립시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의심을 심어줍니다. 너무 너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네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 정말 널 아껴주는 걸까? 그렇게 상대가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들고 결국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전략은 고대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마이는 이런 방식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는 조조의 후계자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씩 제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행동,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작은 의심들이 쌓이면서 조조의 후계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마이는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를 만나려 할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곁의 사람들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다섯 번째, 그들은 결국 당신을 이용합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미경은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준비했고 상사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밀려났어. 너 발표할 때 내 아이디어도 같이 말해줄 수 있어? 미경은 고민했습니다. 선영의 아이디어도 물론 괜찮았지만 이건 미경이 혼자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말하는 내용은 오롯이 미경의 성과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미경이 거절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경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이 조금이라도 망설이자 선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라면 내 부탁 안 들어줄 줄 알았어.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는 마. 그냥 네가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했을 뿐이야. 이 말에 미경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발표 당일, 미경은 자신의 발표에서 선영의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상사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 이번 기획팀 너도 함께하지 않겠어? 그제야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선영이 처음부터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선영은 늘 미경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미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를 이용할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외교 관계를 담당하던 몇몇 신하들은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하, 우리는 명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청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결국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이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노력과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아세요. 당신이 해낸 일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공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결국 그들의 도구가 됩니다. 셋째,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너라면 날 도와줄 줄 알았어. 넌 착하니까 괜찮지? 이런 말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지 당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당신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당신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을 조종합니다. 미묘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들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결국 당신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노력과 기회를 가져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점점 더 불안하고 약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것처럼 행동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의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 곁에서 계속 상처받을 것인지. 사람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계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조종하고 고립시키고 결국 당신을 이용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거리 두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 인도의 이야기 중에 전갈과 수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승이 강가에서 전갈을 발견했습니다. 전갈이 물에 빠질 것 같아 손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자 전갈은 수도승을 쏘았습니다. 수도승은 아파하면서도 다시 전갈을 구해주려 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전갈은 당신을 계속 쏘는데 왜 또 도와주려 하십니까? 수도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갈이 남을 쏘는 것은 그들의 본능이고 본성이다. 하지만 남을 돕는 것은 내 본능이고 본성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남에게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인지. 이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